저는 액세서리 중에서 지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갑이 갖고 있는 이미지, 지갑이 주는 상징성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까지 지갑만 17번 넘게 바꿨습니다. 매년 새해가 시작될 때 바꾸거나 인생에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지갑을 가장 먼저 바꿉니다. 어떻게 보면 미신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예로부터 이런 말들이 있죠. 지갑을 소중히 다루면 복이 온다고요. 반대로 오래된 지갑을 사용을 하거나 대충 사용하게 되면 기운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지갑을 소중히 한다는 건 돈을 대하는 태도와 경제 습관이 탄탄하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올해 이춘 시작할 무렵에 지갑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쓰고 있는 지갑 몇 년째 사용 중인가요? 3년 이상이 넘어간다면 교체를 고민을 하셔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갑을 바꿀 때 아끼는 후배나 동생에게 이런 기운을 넘기거나 물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새로운 지갑, 내 위치에 맞는 지갑을 바꾸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시점에서 살만한 지갑 브랜드 티어 리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갑을 살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하기 때문에 브랜드부터 스타일까지 고려를 해서 구입을 하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께 완벽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 초창기에 지갑 컨텐츠가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고 공감을 얻었거든요. 그만큼 현대시대에 맞는 리뉴얼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을 보시고 내가 지갑을 바꿔야 될 시기가 왔다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서 후회 없는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갑을 단순히 명품이라는 이유로 사면 절대 안 됩니다. 내 스타일과 어울리는지를 따져봐야 되고요.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이 가격대에 가치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유를 따져가면서 브랜드 티어를 나눠봤거든요. 일단 첫 번째 S 플러스 티어는 시간이 지나도 질리지 않고 진정한 럭셔리의 가치를 가진 브랜드를 S 플러스로 나봤습니다. 끝판왕 브랜드라는 거죠. S 티어는 명품의 무게감과 확실한 멋이 있지만 그래도 끝판왕은 아니다, S 티어로 구성해봤습니다. 그리고 A 티어는 명품이긴 하지만 다소 가죽 전문성이 떨어지는 브랜드, 하지만 이 스타일이 확실한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B 티어는 패션 감각과 특별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브랜드로 나눠봤습니다. C 티어는 입문용 지갑으로 가볍게 접근하기 좋은 브랜드를 구성해봤어요. D 티어는 요즘 추천해서 굳이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브랜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갑 교체를 준비 중이시라면 오늘 영상을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지갑은 에르메스의 카드 지갑입니다. 카드 지갑치고는 가격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에르메스 카드 지갑은 명품 중에 명품, 끝판왕이라고 생각합니다. 티어는 S 플러스에 올려두도록 할게요. 사실 에르메스는 가죽 전문 브랜드고 정말 잘 다루는 브랜드예요. 장인정신이 깃든 만큼 브랜드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죠. 이런 가치와 전문성을 봤을 때 S 플러스 티어에 넣기에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는데 남들이 봤을 때 이게 100만 원은 지갑이야 라고 보여지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렇게 티가 나는 지갑은 아니기 때문에 긴가민가 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에르메스 지갑의 장점은 시간이 지나도 질리지 않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깔끔하지만 정말 오래오래 쓸 최고급 지갑을 찾는다, 저는 이 에르메스 지갑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루이비통의 카드 지갑입니다. 루이비통도 명품 중에 명품이고요.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가지고 계신 지갑이라고 생각합니다. 루이비통은 제가 일단 S 티어로 올리도록 할게요. 루이비통도 1800년대에 시작한 브랜드로서 가죽 트렁크로 시작한 브랜드예요. 그만큼 이 가방과 가죽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S를 넣은 이유가 있는데, 사실 루이비통이 일반적인 지갑이라기보단 살짝 화려함을 가지고 있는 지갑이에요. 명품 중에서도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이런 모노그램이 특징이거든요. 루이비통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너무 화려해 보일 수가 있어요. 명품을 진짜 과시한다,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루이비통 지갑을 살 때 모노그램 타입이 있고요. 하나는 심볼만 들어가 있는 깔끔한 타입도 있습니다. 보시고 내 스타일에 맞게 지갑 종류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는 지갑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S 티어로 일단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S 티어의 루이비통 지갑은 명품 지갑을 구매는 하고 싶은데 나는 아직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좀 안전한 선택지의 명품 지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샤넬의 클래식 카드 지갑입니다. 샤넬 지갑이라고 한다면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브랜드이자 지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샤넬이라는 브랜드는 초창기에 가방과 가죽으로 시작한 브랜드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퀼팅 패턴으로 유명해졌고요. 퀼팅 패턴을 활용한 지갑이나 가방들이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고요. 대중적인 아이템이 되었다고 할 수 있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라면 S 플러스에 넣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남자기 때문에 A 티어로 조심스럽게 넣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명품 중에 명품이긴 하지만 남자들이 들었을 때 브랜드의 가치와 내 스타일과 잘 맞는가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런 화려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남성분들이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이 가격대에는 오히려 대안이 많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A 티어로 주고 싶습니다. 내가 만약에 유니크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근데 명품 지갑을 가지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는 샤넬 지갑도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샤넬 카드 지갑은 여러분들 쓰는 게 아니라 차라리 선물을 하면은 여성분들 95%는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지갑은 톰포드의 지갑인데요. 톰포드는 가격으로만 본다면 에르메스의 버금갈 만큼 고가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가격만 봤을 때는 S 플러스 티어에 넣어야 될 것 같지만 저는 일단 S 티어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톰포드 자체가 가죽 장인 정신의 브랜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언젠가는
질릴 수가 있다. 하지만 톰 포드가 가지고 있는 섹시한 느낌, 남성적인 느낌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저는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톰 포드 지갑을 사시는 분들은 카드 지갑, 반지갑을 쓰시는 것보다 장지갑을 추천드립니다. 장지갑이 주는 그 섹시함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세련된 느낌, 정말 남성적인 느낌, 끝판왕 브랜드를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 톰 포드 지갑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톰 포드 지갑 자체가 유행 안 타고 깔끔하잖아요. 로고 하나만 딱 들어가 있어서 질리지 않고 오래 쓸 수 있는 지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의 가치와 품질과 스타일만 고려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끝판왕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브랜드는 보테가 베네타의 인트레치아토 지갑입니다. 저는 이 보테가 지갑을 S티어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있지만 에르메스에 비해서는 살짝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보테가 베네타는 최고급 가죽이긴 하지만 인트레치아토 기법을 개발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다른 포지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보테가 지갑이 인트레치아토가 크게 들어가 있나 작게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는데 요거에 따라서 연령대와 스타일이 나눠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는 지갑은 캐주얼하고 세련된 현대적인 느낌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작게 들어가 있는 지갑은 살짝 나이대가 있는 분들, 직장인 분들에게 잘 어울리는 지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20대, 30대 분들에게 선물한다. 요 패턴 자체가 살짝 나이대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럼 큼지막한 스타일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보테가의 감성은 살짝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S티어로 넣어봤습니다. 보시면은 이 보테가 지갑도 6년 쓴 보테가 지갑이거든요. 지금도 엄청 깨끗합니다. 그만큼 퀄리티와 가죽의 질은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자친구 지갑을 사준다거나 스타일이 명확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지갑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지갑은 크로마츠의 지갑입니다. 크로마츠 장지갑도 상징적인 지갑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잖아요. 저는 올해 바꾼 지갑이 크로마츠 지갑입니다. 크로마츠 지갑으로 바꾼 이유가 있는데 제가 평상시에는 화려하게도 많이 입다 보니까 이런 느낌에서 끝판왕 브랜드가 뭔가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가죽의 질감이나 이런 포인트를 봤을 때 힙한 느낌이 들어서 크로마츠 지갑을 선택을 했거든요. 가격만 봤을 때는 정말 깡패입니다. 중고가 기준으로 280만 원이고요.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새 상품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구멍에 체인까지 달잖아요. 지갑 하나로 1000만 원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가격만 보면은 진짜 깡패 같은 브랜드다. 저도 중고로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크로마츠 지갑을 구입한 이유가 뭔가 러프하면서도 남성적인 느낌이 많이 드는 지갑이거든요. 이 크로마츠의 가죽은 나 그냥 날것이야, 소가죽 그냥 러프하게 썼어, 이런 느낌이 쿨하게 든다는 거죠. 제가 평상시에 추리닝도 자주 입고 청바지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룩에는 크로마츠가 범용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저한테만큼은 거의 S티어를 주고 싶고요. 근데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스타일을 공감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A티어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명품이지만 이 가격값을 하냐 라고 했을 때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희소성 가치가 있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진짜 남성적이지만 남들과 다른 희소성 있는 지갑을 갖고 싶다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구찌의 카드 지갑입니다. 사실 구찌도 모두가 아는 명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구찌의 역사를 돌아보면 1947년에 뱀부백이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손잡이가 대나무로 된 형태인데 이처럼 가죽이나 이 가방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브랜드입니다. 장인 정신과 역사만 봤을 때는 S티어로 놔도 손색이 없는 브랜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 구찌의 카드 지갑을 A티어로 넣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구찌라는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로고 자체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구찌 지갑을 들고 다니는구나, 이게 너무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죠. 상대방이지만 내가 매일 쓰면서 이 구찌 지갑에 대한 살짝 지겨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루이비통과 마찬가지로 구찌에 대한 로고가 시간이 지나서 살짝 질릴 수도 있다. 하지만 화려함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찌를 A티어에 넣도록 하고요.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리냐면, 뭔가 구찌의 브랜드는 30대, 40대, 50대 분들이 들기에는 너무 영한 느낌이 있어요. 오히려 20대, 30대 초반 분들이 들었을 때가 나이대에도 잘 어울리면서 영한 감성을 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구찌 지갑을 한 번도 사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엄청 이 화려한 스타일을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로고가 강조된 이런 지갑은 호불호가 있지 않나. 하지만 화려한 스타일 좋아하는 분들, 내가 이 명품을 강조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그 중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브랜드이지 않나. 그리고 구찌라는 지갑이 어떻게 보면 요즘 이미지가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이미지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입었던 거에서 유명해진 경우가 많거든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거의 D티어도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 구찌에 대한 브랜드의 역사, 굉장히 훌륭한 브랜드거든요. 근데 요즘에 사기에는 살짝 스타일이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근데 A티어요. 다음은 톰 브라운의 카드 지갑입니다. 사실 톰 브라운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톰 브라운 자체가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브랜드는 아닙니다. 수트, 남성복으로 시작한 브랜드고요. 가죽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는 브랜드예요. 하지만 가격대나 이런 감성을 봤을 때 명품 중에 명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 삼선 하나가 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표현을 하고요. 코디와 느낌이 굉장히 세련되고 럭셔리하게 바뀌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갑으로 친다면 톰 브라운 물음표가 뜨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톰 브라운 브랜드는 제가 티어를 조심스럽게 D티어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패션 감각과 특별함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톰 브라운은 어떤 느낌이에요? 다른 옷들과 안 붙어요. 톰 브라운끼리만 입었을 때가 이 감성이 완성이 되거든요. 톰 브라운 지갑이 완성이 되려면 톰 브라운 착장을 딱 입고 지갑을 딱 든다. 그러면 너무나 매력적이고 스타일대로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톰 브라운 스타일이 아닌데 지갑만 듣는다. 톰 브라운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이미지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요즘에 이미지가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수트에는 3선, 가방에는 3선, 강아지 모양 이런 식으로 톰 브라운 느낌을 너무 각인시키는 느낌이 많았거든요. 조용한 럭셔리가 트렌디인 만큼 지금 사기에는 조금 조심스럽지 않나. 다음은 마르지엘라의 지갑입니다. 마르지엘라는 가죽 전문 브랜드는 아니에요.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라서 이 지갑은 장인 정신, 브랜드의 가치를 보고 구입을 한다기보단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이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하지 않은 힙한 느낌을 좋아하신 거나 미니멀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딱 알맞습니다. 이 실밥 로고가 은은하면서도 이 감성을 줄 수 있거든요. 다른 브랜드처럼 브랜드 로고가 빡 들어간 게 아니라 이런 심볼 느낌으로만 상징을 하기 때문에 스타일적으로 잘 맞는 분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브랜드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격대도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입문하는 분들에게도 지금까지도 괜찮은 브랜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티어를 정한다면 저는 A 티어를 주고 싶어요. 하이엔드 브랜드이면서도 패션 스타일이 확고한 지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르지엘라 지갑은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지만 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유행 타지 않는 지갑이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송아지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가죽의 질감과 실밥의 감성이 너무 예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지갑도 입문용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끝까지 가지고 갈 브랜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타일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을 때 마르지엘라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지갑은 생로랑의 장지갑인데요. 집에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아끼는 지갑이었고 정말 좋아했던 지갑이에요. 생로랑이 주는 느낌이 어떤 거냐면 섹시한 현대적인 감각을 좋아하는 트렌디한 남자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뭔가 첼시 부츠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로랑 장지갑을 들었을 때 진짜 저는 섹시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대도 살짝 높기도 하고요. 뭔가 감각이 좋은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로랑의 지갑은 A 티어로 넣도록 할게요. S 티어로까지 가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 사실 가죽 전문 브랜드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패션적으로는 확실하다. 남성분들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갑은 아니기 때문에 희소성까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생로랑의 장지갑을 든다? 이야, 섹시하고 전 유니크한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디올의 카드 지갑입니다. 오블리크 패턴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신발이나 지갑에 들어가면 가격이 굉장히 높게 올라갑니다. 카드 지갑이지만 85만 원이 넘어가는 제품이고요. 일단 티어를 정하자면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원래는 A 티어를 주려다가 뭔가 D 티어를 줘도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요즘 시제에 디올 지갑을 추천을 한다. 저는 추천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이 오블리크 패턴 자체가 한때 너무 유행했지만 오래 사용할 만한 패턴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뭔가 질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시기에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이 디올이라는 브랜드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디자인을 잘하는 브랜드예요. 옷은 너무 인정하고 로고도 너무 예쁘지만 지갑의 감성과는 디올의 패턴과 감성이 살짝 안 맞지 않나. 이 가격대로는 대안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 이상의 감성을 줄 수 있는 브랜드들이.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D 티어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갑은 프라다의 가죽 지갑입니다. 일단 프라다는 가죽 전문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죠. 사피아노라는 가죽 자체가 프라다가 만든 가죽이에요. 그만큼 이 가죽에 대한 역사, 장인 정신과 감성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프라다는 로고가 굉장히 깔끔하잖아요. 유행 안 타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지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격대가 높긴 하지만 그만한 가치를 하는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최고급 가죽의 대명사이기도 하면서 튀지 않으면서도 고급스러움을 가지고 있고 트렌디한 사람엔 잘 어울리고요. 트렌디하지 않은 사람에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어서 S 티어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맘 같아서는 S 플러스도 갈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에르메스만큼의 감성에는 살짝 부족하지 않나. 일단 이 프라다 로고가 주는 이 감성이 너무나 세련되고 저는 고급스라고 생각합니다. 프라다 지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로고만 딱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삼각 로고가 들어가 있는 지갑이 있어요. 삼각 로고가 들어간 지갑이 가격대가 조금 더 높습니다. 난 좀 더 보여지는 느낌의 프라다 지갑을 찾는다. 삼각 로고의 프라다 지갑을 선택을 하시고요. 나는 깔끔한 느낌으로 진짜 오래오래 은은하게 가지고 다니고 싶다. 심볼 로고만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사이드 반 지갑입니다. 이 지갑도 굉장히 유명한 지갑이긴 하지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비비안 웨스트라는 브랜드가 남성적인 브랜드라기보단 전 여성적인 브랜드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분들에게는 정말 입문용 지갑으로 너무 괜찮은 브랜드라고 생각이 들지만 남성분들한테 입문용 브랜드로도 살짝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D 티어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비비안 웨스트우드를 거쳐갈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근데 여러분들이 캐주얼한 룩을 즐겨 입는다면 어떻게 보면 감성이 맞을 수 있는 브랜드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가 정말 또 도탄적인 디자인과 실용성을 바탕으로 만드는 아이템들이 많거든요. 감성은 너무나 예쁘고 요즘 트렌디하긴 하지만 남성분들이 활용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D 티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렌시아가의 폴디드 지갑인데요. 발렌시아가 자체도 뭔가 가죽 전문 브랜드 느낌은 아니에요. 하이엔드 스트릿 느낌이고요. 가방이나 신발을 정말 도탄적으로 만드는 브랜드죠. 독창적인 느낌의 아이템들은 희소성이 있고 가지고 싶지만
굳이 이런 깔끔한 지갑에 발렌시아가 로고 하나 있다고 산다. 저는 이건 조금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렌시아가를 정말 좋아하고요. 많은 제품을 구입을 해봤어요. 근데 지갑을 사고 싶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렌시아가 브랜드를 너무 사랑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굳이 스트릿 입는다고 해서 발렌시아가 지갑을 살 필요는 없지 않나. 가격대는 나쁘지 않고 이 발렌시아가란 브랜드가 너무 힙하고 좋긴 하지만 좀 어려워서 저는 B티어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캐주얼한 느낌, 스트릿한 느낌을 즐겨 입는 20대 분들이라면 거쳐가는 브랜드로서 잠깐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5년 이상 하기에는 좀 질릴 것 같은 지갑입니다. 다음은 닥스 체크 반 지갑입니다. 닥스 지갑 같은 경우에는 20대 30대 분들의 매기보단 부모님 선물용으로 많이 쓰는 지갑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 돈 내산 한다기보단 누군가가 선물로 주는 브랜드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명품이라기보단 패션 브랜드로 좀 어중간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서브 지갑으로 가볍게 쓰기에는 괜찮을 수 있지만 메인 지갑으로 쓰기에는 살짝 아쉽다. 저는 D티어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크네 스튜디오의 카드 지갑입니다. 아크네라는 브랜드 자체가 입문용 브랜드로 너무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캐주얼한 느낌을 좋아하시거나 미니멀, 스트릿한 느낌에도 다 조화롭게 어울리는 브랜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패션 종사자 느낌도 줄 수 있고요. 패션을 아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지갑이라는 거죠. 패션을 좋아하는 분들 중에서 내가 입문용 지갑을 찾는다.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마르지엘라가 한 티어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입문용으로는 아크네 스튜디오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B티어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중적인 명품보단 스타일을 안다 라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MCM의 반지갑입니다. 30대가 넘어가시는 분들이라면 MCM 지갑 한번 사볼까 생각해본 적이 많을 거예요. 일단 MCM 지갑은 가죽 컬러가 주는 느낌과 패턴 자체가 누가 봐도 MCM 느낌을 줍니다. 이 브랜드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입문용으로 많이 썼던 지갑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MCM 지갑 자체가 너무 오랫동안 이 느낌, 이 패턴만 고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봤을 때 구식 디자인 같은 느낌이 있고요. 살짝 질린다는 느낌이 있어요. 유행이 완전히 가버렸다는 거죠. 저는 MCM 지갑은 지금에는 D티어로 추천드리지 않는 지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은 그냥 일단 안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몽블랑의 반지갑입니다. 사실 몽블랑이라는 브랜드는 명품 만년필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어느새부턴가 지갑에 몽블랑 로고가 들어가 있는 이 제품들 인기가 많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어색함이 있는 지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색이 있는 것도 아니야. 요 정도 가격대면 대안이 너무나 많아진다는 거죠. 옛날에는 남자친구 선물용, 부모님 선물용, 직장인 선물용으로 좀 유명했던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사기에는 유행이 뒤처지고 오히려 감각이 없어 보이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지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몽블랑을 살 거면 만년필을 사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이 몽블랑 지갑은 D티어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폴 스미스의 반지갑입니다. 가격대는 25만 원 정도라 접근하기에 나쁘지 않은 지갑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폴 스미스 지갑은 내부에 컬러감이 딱 더해진 제품인데 이 컬러감이 질리는 시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착용을 한다. 올드한 느낌을 줄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와 감성은 너무나 잘 느껴지지만 가격 대비에 생각보단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스타일도 확고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D티어를 주고 싶지만 그래도 이 폴 스미스가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럽풍의 스타일을 잘 입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폴 스미스의 감성이 그래도 잘 맞기 때문에 C티어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벨루티의 지퍼 장 지갑입니다. 지금까지도 모든 제품들을 수작업으로 만든 만큼 장인정신을 고수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붓으로 여러 거 빚는 방식을 통해서 이런 컬러감을 만들어내는 거고 가죽에 대해서는 끝판왕 브랜드라고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근데 저는 벨루티 지갑을 구입을 하지 않았어요. 모든 스타일에 어울리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클래식한 룩, 포멀한 룩, 수트를 자주 입는 분들에게는 잘 어울리긴 하지만 캐주얼한 느낌을 많이 입는 사람에게는 생각보다 잘 어울리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 벨루티에 대한 감성과 지갑에 대한 상징성은 저는 끝판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S 플러스 티어를 주고 싶습니다. 가지고 다니면 가죽의 컬러감과 질감이 에이징되면서 더욱더 매력적인 느낌을 바뀌고요. 하나하나 수작으로 만든 만큼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매력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음은 고야드의 카드 지갑입니다. 1850년대에 시작한 브랜드고요. 럭셔리 중에 럭셔리라고 할 수 있고요. 카드 지갑 가격대만 하더라도 80만 원대가 넘어가고요. 가방으로 넘어가면 수백만 원을 호가합니다. 백화점에 갈 때마다 고야드만 항상 줄을 엄청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쉐보론 패턴이 굉장히 유명하고 상징적인 패턴이긴 하지만 오래 가지고 다니기에는 살짝 질리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내 스타일과 잘 맞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스타일 맞추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패턴이 너무 과하고 유행에는 살짝 안 맞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A티어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선물로 딱 드렸을 때 이건 100점 만점. 다음은 루이 까또지의
피터의 남성 반 지갑입니다. 저도 선물 받아서 한번 스쳐갔던 적이 있었던 지갑이거든요. 너무 무난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에요. 로고 자체가 너무 익숙하지 않은 느낌이 가까워요. 조금 더 가격을 보태서 감성과 스타일이 조금 더 명확한 제품을 구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루이 까토즈는 딱 봤을 때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지갑을 살 때 스타일과 상징성도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D티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레티노의 락스터드 지갑입니다. 스터드 자체가 상징적이기 때문에 매니아층이 있는 지갑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B티어로 넣도록 할게요. 자신만의 스타일 매니아층이 확고하기 때문에 B티어로 넣었고요. 장인 정신이 있거나 지갑에 대한 가치가 있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스터드 장식이 신발에 들어갔을 때는 좀 럭셔리한 느낌이지만 지갑에는 그런 느낌이 그렇게 들지는 않아요. 스타일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안 어울리는 분들 너무 많고요. 그리고 스터드 장식이 뒷주머니 넣잖아요. 엉덩이를 아프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용적인 제품은 아니다 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B급 명품의 느낌이 강한 제품이죠. 그래서 B티어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터의 탱커 지갑입니다. 일단 포터에 지갑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포터에도 지갑이 있고요. 저는 이 지갑을 B티어로 주고 싶습니다. 애매한 값비싼 명품보다 이런 실용성과 스타일이 확고한 제품이 오히려 입문용 지갑으로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디자인 자체가 포터의 감성을 그대로 살렸고요. 이 지갑을 쓰는 사람들은 내가 패션을 잘 알고 있어, 그리고 내 스타일이 뭔지 정확히 알아,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지갑이라는 거죠. 가격대도 20만원대 정도이고요. 평범하지만 포터에 대한 감성과 스타일과 잘 맞는다면 더욱더 매력적인 지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프라이탁의 카드 지갑입니다. 프라이탁은 친환경적인 업사이클링 철학으로 환경에 관심이 많은 브랜드라고 할 수 있어요. 보자마자 아 이건 프라이탁이구나, 이런 상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지갑이라고 할 수 있죠. 스트릿 캐주얼한 룩을 즐겨 입는 분들이라면 생각보단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저는 입문용 브랜드로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스타일도 확고하기 때문에 C티어를 주고 싶어요. MZ세대들, 20대 학생분들이거나 10대 분들도 가지고 다니기 좋은 지갑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컬러감이 있기 때문에 위트 있고 센스 있다는 느낌도 줄 수 있는 지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꼼데 가르송의 로고 지갑입니다. 꼼데 가르송도 이제 캐주얼한 라인이 많이 나오고요. 힙하면서도 독창적인 개성 있는 느낌을 주는 브랜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트릿 캐주얼 다양한 스타일에 매치하고 싶다 하는 분들께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고 여성분들이 들었을 때가 좀 더 잘 어울리는 브랜드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난 좀 더 이지한 캐주얼을 자주 입는다,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마땡킴 카드 지갑인데요. 여성분들이 들고 다니기에 딱 좋은 지갑이라 생각이 들어요. 진짜 입문하는 분들이 부담되지 않게끔 하지만 스타일적으로 신경을 쓴다 하시는 분들께 잘 어울리는 지갑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남성분들이 들고 다니기에는 스타일의 괴리감이 살짝 있어요. 여성스러운 힙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10대다 20대다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 하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티어로 정한다면은 C티어, 남자분들이 자기가 할 거다 그럼 전 D티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먼메이드의 카드 케이스입니다. 휴먼메이드라는 브랜드 자체가 위트 있고 빈티지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브랜드예요. 스트릿한 감성, 좀 캐주얼한 룩을 즐겨 입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평상시에 가볍게 들고 다닐 지갑을 찾는다, 센스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가격대도 6만원대 정도면은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패션을 좋아한다거나 힙한 매니아들 사이에서 추천드리고 싶고요. 10대 20대 분들에게 선물용으로 준다면 굉장히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휴먼메이드 지갑 자체가 너무 대중적이거나 많은 분들이 들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희소성까지 느낄 수 있는 지갑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2025년 지갑 티어 리스트를 정리해봤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면서 공감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갑이라는 게 브랜드를 많이 따지기 때문에 이 브랜드의 유행과 트렌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이 영상을 보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는 또 다른 느낌으로 제가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갑 매니아예요. 제 나이 또래에서 저만큼 많이 바꿔보고 고민해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제가 평상시에 갖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을 많이 말씀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고 이 가치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